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양주시가 시 최초로 문화관광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관광진흥법을 토대로 침체됐던 장흥 관광지 개발에 활기를 띠게 됐습니다. 양주시 고읍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주민들이 한때 불편을 겪었습니다. 정전은 5시간여 만에 복구됐습니다. 연천군 민간인 출입통제소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또 검출됐습니다. 지난달 1일 개장해 2달간 진행될 예정이었던 양주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조기 폐장됐습니다. 공원을 찾은 시민들의 아쉬움을 스마트폰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양주에 위치한 장흥 관광지는 계곡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요즘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뜸합니다. 개발이 쉽지 않기 때문이었는데요. 양주시가 시 최초로 문화관광 법령을 개정하면서 장흥 관광지 개발에 활기를 띠게 됐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에 위치한 장흥 관광지입니다. 이곳은 지난 1987년 관광지로 지정돼 39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각종 숙박시설과 야영장, 놀이공원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장흥 관광지는 옛 명성에 비해 요즘은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이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이곳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 나섰지만 관광진흥법이라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시는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장흥 관광지의 경우 대부분 휴양문화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운동오락지구는 미지정되어 있어 현재 유행하고 있는 롤러장, 물놀이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었습니다. 양주시는 지난 2018년 8월 경기도에 관광진흥법 규제 관련 개선을 제안했지만 문화관광부로부터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올해 같은 건에 대한 재검토가 있었고 결국 법 개정에 성공한 것. 기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은 운동오락시설지구와 휴양문화시설지구를 분리해 다른 시설지구에 속하는 복합된 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변경된 법에는 분리된 두 지구가 관광휴양오락시설지구로 통합됐습니다. 장흥관광지에 관광호텔이 숙박뿐만 아니라 상업기능, 휴양문화시설 등 복합적인 기능을 갖고 스키장, 골프장 등 체육시설에 숙박 판매 등이 복합적으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양주시는 법 개정으로 관광지 내 투자 유치 개발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관광 휴양 오락시설 지구로 개선하여 복합적 기능을 갖춘 관광시설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국 231개 관광지의 미개발 부지에도 우리시와 같은 투자 유치가 활성화되어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에 부딪혀 개발이 어려웠던 장흥 관광지가 법 개정으로 인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지난 19일 오전 5시쯤 양주시 고읍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주민들이 한때 불편을 겪었습니다. 정전은 해당 아파트 단지 10개 동 중 5개 동인 500여 세대에서 발생해 5시간 45분 만에 복구됐습니다. 발전소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내 전기실에 있는 변압기가 고장나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연천군 민간인 출입통제소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또 검출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18일 연천군 연천읍 와초리 산속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를 분석한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20일에 밝혔습니다. 그동안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멧돼지는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부근이나 안쪽에서 발견됐는데 이번에는 민통선에서 남쪽으로 3k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돼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양주 지역에서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69명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했습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지원 사업은 최근 문제가 된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은 양주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로 운전면허증 반납을 원할 경우 경찰서 민원실 등을 방문하면 됩니다. 시는 자진 반납자를 대상으로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합니다. 의정부시가 2019년 하반기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실시 두수는 1,000마리로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접종비는 한 마리당 5,000원입니다. 지난달 1일 개장해 2달간 진행될 예정이던 양주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가 조기 폐장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인데요. 이를 미처 모르고 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아쉬움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김초롱 기자가 스마트폰을 들고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양주 나리농원입니다. 현재 출입이 통제돼 농원안은 휑한 모습이지만 울타리 밖 같은 붐빕니다. 천일홍 축제가 조기 폐장된 것을 미처 모른 시민들이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아이고 멀리서 왔는데 고기도 못하고 가지. 붉은빛 천일홍이 12만여 제곱미터 농원에 드넓게 펼쳐져 장관을 이룬 모습에 시민들은 쉽게 발길을 돌리지 못합니다. 농원 주변을 맴돌며 꽃을 감상하고 멀리서나마 사진을 찍어보지만 아쉬운 마음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가까이서 볼 수 없잖아요. 저렇게 길 걷고 싶은데 못 걸으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양주 천일홍 축제는 지난달 27일 조기 폐장됐습니다. 경기 지역에 돼지열병이 확산되자 시가 방역 차원에서 축제를 서둘러 마치고 농원 출입을 통제한 겁니다. 저희도 참 많이 아쉬워요. 1년 동안 열심히 꽃밭을 가꾸고 시설도 편의시설도 보충을 하고 해서 관람객들을 맞이를 했었는데 올해 더 못 보여드린 부분하고 그래서 더 보완을 해서 관람객들이 더 많이 오셔서 구경을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를 위해 심은 식물은 30%가량 정리가 끝났고 곧 보온 작업 등 월동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산책로로 이용되던 나리농원을 개방할지에 대해 양주시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양주시의회는 지난 18일 제310회 임시회를 폐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삭감 없이 원안대로 처리했습니다. 또 노후 경유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등이 의결됐습니다. 제311회 임시회는 다음 달 1일부터 8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도심 속 문화공간 옥정호수도서관이 오는 31일 개관합니다. 연면적 4,900여 제곱미터인 옥정호수도서관은 5만 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공연장 등 다양한 문화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옥정신도시 스마트시티 복합센터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양주시는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양주 은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발전 종합계획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전 종합계획 반영으로 향후 입주기업의 경우 최초 소득 발생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의 법인세 감면 혜택과 세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특히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정비계획위원회 대규모 개발사업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등 행정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양주시가 착한 가격 업소 홍보를 강화하고 인지도를 높입니다. 시는 착한 가격 업소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개선 방안과 지원 시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양주시에는 현재 외식업소 18곳과 이미용업소 5곳 등 23개 업소가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에는 인증서 교부와 시청 홈페이지, 블로그, SNS, 시정 소식시 등 온 오프라인 홍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와 경기문화재단이 보산동 관광특군의 문화 콘텐츠 제작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동두천시와 경기문화재단은 18일 관련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동두천시와 경기문화재단은 보산동 외국인 관광특군의 거리 환경 개선 사업과 그래피트 아트 제작 등을 하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은 또 보산동 외국인 관광특군의 두드림 뮤직센터 기획 운영에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의정부의 신축 아파트 주민 400여 명이 인근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문제를 제기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 아파트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면서 의정부시와 의정부교육지원청의 부적절한 행정조치로 150여 명의 초등학생이 위험한 통학로를 다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아파트와 근접한 초등학교가 과밀학교라 통학버스로 20에서 30분가량 걸리는 초등학교에 등교하고 있다며 교육지원청이 올해부터 아파트에서 가까운 학교에 학생을 배정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실을 리모델링해 학생을 배정할 계획이었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내년에는 반드시 가까운 학교에 학생을 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응급의료 전용 24시간 닥터 헬기가 국민 생명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시간대와 지역 구분 없이 현장을 누벼 2, 3일에 한 명꼴로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4일 평택의 한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에 깔려 목과 골반이 다친 남성. 기도 확보가 안 될 경우 자칫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닥터 헬기가 현장으로 즉시 출동했습니다. 좀 어때요? 1분 1초라도 줄이기 위해 기내에서 응급 조치를 하고 대학병원까지 15분 만에 이송해 수술을 실시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은 덕에 무사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전국 최초 응급의료 전용 경기도 닥터 헬기. 지난 9월 4일 첫 운행 후 10월 12일까지 39일간 출동 횟수는 총 19건. 이를 통해 중증 외상 환자 17명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출동 건수의 절반 이상이 실제 구조 현장으로 날아간 현장 출동이었고 수술이 가능한 큰 병원으로 옮기기 위한 출동이 7건입니다. 시간대별론 야간 출동이 6건, 충청남도 등 타 지역 출동이 1건입니다. 주 야간 지역 구분 없이 현장을 누벼 2, 3일에 한 명꼴로 생명을 구한 셈입니다. 학교 운동장과 체육시설 등을 헬기 이 착륙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확대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앞으로도 응급의료 전용 헬기가 주 야간을 가리지 않고 순행하면서 좀 더 많은 국민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닥터 헬기의 원활한 구조 활동을 위해 계류장과 주 헬기장 등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CCTV 최창순입니다. 경기도 소비자 안전지킴이단이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방지를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도 소비자 안전지킴이단은 오는 30일까지 유모차와 학용품 등 어린이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 3,000개소를 점검합니다. 안전 표시가 없는 제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할 경우 과태료 최대 2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제56회 전국 도서관 대회에서 도내 7개 학교 도서관이 국무총리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것으로 전국 804개 학교 도서관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경기도가 전국 시도 가운데 7곳으로 최다 수상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수도권 곳곳과 충남 지역에는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내려질 만큼 대기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화요일 우리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 최고 기온은 23도를 보이며 한낮에는 살짝 덥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내내 구름 많거나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일요일 아침에는 기온이 5도로 떨어지며 매우 쌀쌀하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없는 만큼 세차와 밀림 빨래하기에 좋겠습니다. 체온 조절만 잘 해주신다면 운동하기에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